의정부시가 새해 목표로 100년 먹거리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시작으로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의 성공적인 조성을 꼽고 있는데요. 의정부시의 올해 주요 추진 사업을 정리해봅니다. 경기도가 어린이집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공익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합니다. 신고자에게는 지급 기준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올해 입주하는 의정부 고산지구에 입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 입주지원협의회가 운영됩니다. 입주지원협의회는 입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교통과 공사 환경 등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한데요. 치매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발병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법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올해 입주하는 의정부 고산지구에 입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 입주지원협의회가 운영됩니다. 입주주요원협의회는 입주민 대표와 사업 시행자, 해당 지자체 등으로 구성되며 교통과 공사 환경 등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올해 고산지구를 포함해 도내 14개 택지지구에서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된 입주지원협의회는 지금까지 2,500여 건의 주민 불편 사항을 접수해 2,200여 건을 해결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새해 목표로 100년 먹거리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시작으로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의 성공적인 조성을 꼽고 있는데요. 의정부시의 올해 주요 추진 사업들을 김호 기자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년 먹거리 설계에 힘을 쏟겠다고 밝힌 의정부시, 그 핵심 사업으로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을 뽑았는데요. 올해 사업 추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대규모 사업이죠. 산곡동 62만 제곱미터에 조성되는 융합단지는 지난해 11월 첫 삽을 떴습니다. 모두 3,800억 원이 투입되는 막대한 투자 사업입니다. 이 융합단지에는 잘 알려졌듯이 K-팝 클러스터와 뽀로로 테마랜드, 가족형 호텔과 신세계 아울렛, 아파트 단지 등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올해부터 토지 조성에 나설 예정인데요. 조성 전에 이미 분양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만큼 사업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부지 조성은 내년 말까지 진행이 되고 2022년부터 앞서 설명드렸던 시설물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경제적인 효과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4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1조 7천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그 K-팝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사업자죠.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여러 구설수로 인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 목적 법인인 의정부 리듬시티는 복합문화단지 조성과 양현석 대표 문제는 별개라며 문제 없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조금 한시름 놓은 상황이기도 한데 하지만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당초에 그린벨트였는데요. 사업을 위해서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다 해서 규제가 모두 풀리는 게 아닌데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용지와 상업 용지는 제외가 되지만 나머지 땅은 이제 4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의정부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규제 완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정치권과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여러 후보들에게 해결책을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현안 살펴보도록 하죠. 미군 공여지 반환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올해는 좀 해결이 돼야 할 숙제 아니겠습니까? 예, 미군 공여지 의정부시의 오래된 숙제이죠. 지난해 연말 정부가 미군기지 반환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정부시는 이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일부 미군기지 반환이 결정된 동두천과 비교하면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같은 이유로 지난 14일이었죠. 황범순 의정부 부시장이
국방부를 방문해 미군 공여지 조기 반환을 건의했습니다. 사실 항의성 방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황 부시장은 박길성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면담을 갖고 의정부 시 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의정부에는 주한미군 주력 부대인 2사단 사령부가 상주하면서 대표적인 미군기지 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서 미군 공여지는 반환이 굉장히 요구가 됐었는데요. 지난 2007년부터 미군 공여지 반환이 시작됐지만 현재 의정부에는 캠프 레드클라우드, 그리고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 등 세 곳의 미군 공여지는 여전히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 개 미군 기지의 면적은 의정부 지역 미군 기지 전체 면적의 80%나 차지하기 때문에 미군 공여지 반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정부의 이 같은 요구에 국방부가 최근 환경부와 함께 올해 미군 공여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군 공여지 반환에 대한 청신호가 들려오는 건데요. 이와는 별개로 의정부시는 오는 30일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단 부단장을 방문해서 미군 기지 조기 반환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어서 올해 안에 미군 기지 반환에 대한 좋은 소식이 전해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다음 현안 살펴보도록 하죠. 의정부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 바로 의정부 경전철 문제인데요. 전 사업자가 파산을 하게 되면서 대체 사업자가 현재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소식이 들려올까요? 의정부 경전철은 이용객 저조로 사업자가 파산하고 대체 사업자가 오는 2042년 6월까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전 사업자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1심에서 재판부는 1,100억 원을 돌려주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의정부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의정부시는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는데 1심 패소 이후에 의정부시가 조금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사업자의 일방적 해지로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강력한 그런 기조에서 자, 이제는 투자금 일부를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투자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정부의 손해를 최대한 한번 줄여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재판과는 이제 별도로 경전철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 경전철의 하루 이용객은 이제 42,000여 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용인의 경전철 그 하루 이용객을 보면 한 32,000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인보다는 한 10,000여 명 정도가 많지만 사업 초기에 예측 수요가 79,000여 명이었습니다. 경제성을 이제 평가를 할 때 79,000여 명이 들어와야지만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현재 42,000여 명인 거 보면 여전히 한 절반 정도 이상은 더 채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가 이제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환승객을 잡겠다 이렇게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부 경전철역이 이제 버스역과 상당히 멀리 있기 때문에 버스역과 경전철 간의 어떤 교통망을 이제 구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환승 주차장도 이제 확충을 해서 자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장에 이제 차를 대고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조금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앞서 설명했던 그 복합문화융합단지가 추진이 되면 광역 환승센터를 설치해서 경전철 이용객을 늘릴 계획이고요.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탑성역과 가까운 고산동에 역세권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늘릴 방법도 이제 필요한데 의정부시는 이벤트 열차, 그다음에 스탬프 투어 같은 관광적인 부분에서 어떤 그 승객을 모집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인 시스템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친밀도를 개선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전철 이용객이 좀 많이 늘어서 우리 시민들의 혹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담을 좀 덜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시의 새해 주요 추진 사업과 지역 현안들을 짚어봤습니다. 김호 기자였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노후 건강에 대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 바로 치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 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20년마다 한국의 치매 환자 수가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치매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발병 속도를 늦춰 일상생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보영 기자가 치매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평균 연령 80대 어르신들이 색연필을 들었습니다. 숫자가 적힌 칸에 정해진 색을 칠하는 활동. 색과 숫자를 구분하는 것도, 손의 작은 근육들을 움직이는 것도 모두 마음처럼 쉽지 않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칸을 채워갑니다. 작은 도구를 사용해 팔을 늘렸다 좁혔다. 몇 안 되는 동작에도 평소 뻐근했던 몸이 조금씩 풀립니다. 초기 치매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인지 강화 교실의 모습입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내도 치매기가 있었거든요. 하루 이틀 싹 다니보니까 참 재미가 있고 시간도 잘 가고 몸도 많이 건강해지는 것 같고 내 다리가 선천에 걸음 제대로 못 걸었거든요. 참 세월 보내기 좋고 배울 것도 많고요. 재미있어요. 금방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치매 초기 증상. 하지만 치매 치료는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역별 치매 안심센터로 치매 초기 증상이나 예방법에 대한 방문 문의가 눈에 띄는 이유입니다. 센터를 찾는 게 어렵다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치매 체크를 이용해서도 본인과 가족의 치매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뇌질환과 같은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단조로운 생활을 하시거나 우울감을 느끼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미술, 음악, 원예, 교구 활동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인지 자극을 받고 사람들을 만나는 계기를 가지는 것이 치매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치매 조기 검진을 받고 본인의 인지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대화할 때 말을 주저할 경우, 평소 잘하던 일이 어려워져도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한 뒤 효과가 금방 눈에 보이지 않아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면 뇌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경기도가 어린이집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공익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합니다. 제보 대상은 유치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유용한 경우,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에게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신고자에게는 지급 기준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위법 행위는 각 시군 보육부서나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이용 부정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하면 됩니다. 경기 북부 캠핑장들이 기생충에서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1월 경기 북부에 있는 캠핑장 18곳을 대상으로 33건의 토양을 채취해 기생충을 조사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기생충은 개, 회충 등 선충류 8종을 포함해 모두 14종이었는데요. 연구원은 대부분의 캠핑장이 야생동물 접근이 쉬운 야산 인근에 있는 만큼 기생충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